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 대한민국.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사일 지침만 없었으면 한국은 벌써 ICBM급 탄도탄을 개발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세계 6위권의 군사 대국인 한국의 군사적 성장을 막고 있었던 목줄이 풀렸으니 미친듯이 미사일 기술과 우주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42년 만에 되찾은 한국의 미사일 주권. 한국 중전역 사정권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해졌다. 한국 미사일 족쇄 풀렸다. ICBM 개발도 가능. 한국 전 세계가 상상도 못했던 괴물 미사일 만든다. 기타 등등등. 한국 전 세계가 상상도 못했던 괴물 미사일 만든다. 제일 마지막 기사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과정은 1979년 10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합의되었고 사거리 180km, 탄도 중량 500kg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차 개정은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사거리 300km, 탄도 중량 500kg. 2012년 10월 2차 개정은 이명박 정부 당시 사거리 800km로 연장되었고 탄도 중량은 500km. 그리고 2017년 11월 3차 개정은 문재인 정부 때 사거리 800km에 탄도 중량 무제한으로 변경. 그리고 2020년 7월 4차 개정은 문재인 정부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한국군의 주요 미사일 사거리입니다. 현무 2A, 사거리 300km, 탄도 중량 1.5톤. ATACMS, 사거리 300km, 탄도 중량 560kg. 현무 2B, 사거리 500km, 탄도 중량 1톤. 현무 2C,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0.5톤. 현무 4,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2.5톤 이상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현무 5, 사거리 5000km에 탄도 중량 10톤? 그런데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무 4가 기존 계획대로 사거리 800km에 탄도 중량 2.5톤으로 개발되거나 미사일 지침 해제로 중국 전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도쿄를 사정권에 넣는 사거리 3000km의 성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현무 4는 기존 계획대로 가되 대한민국 미사일의 수건인 사거리 5000km의 탄도 중량 10톤에 300톤급 이상의 추력을 갖춘 KSLV 한국산 로켓 엔진을 장착하고 마 10 이상의 낙하 비행으로 요격 미사일 해피 시스템까지 탑재한 요격이 불가능한 괴물 탄도 미사일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이제는 미국이나 주변국 눈치 사거리에 묶이지 않고 사거리가 긴 SLBM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고 이미 SLBM은 지상 사출 시험은 성공했고 수중 시험은 안타깝게 실패했지만 곧 성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SLBM을 탑재한 핵 잠수함 개발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하면 이미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대폭적으로 늘린 탄도미사일 3종을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1,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2, 잠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4. 그렇다면 현무 4-3은 설마 공대진 버전일까요? 맞겠죠. 지대지 현무 4-1은 탄도 중량 2톤으로 현존 최강으로 알려진 GBU-57보다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고
일반 지상 지면은 180m를 뚫고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뚫고 들어가는 전술핵급 위력이며, 함대지 현무 4-2는 한국의 경항공모함에 올리고 잠대지 현무 4-4는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에 탑재함으로써 족쇄 풀린 포방부에 확장된 위력을 과시할 듯 합니다. 어차피 핵은 만들어도 쏘지도 못하고 국제사회의 눈치도 봐야 하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일단 한반도는 비핵화로 안심시켜놓고, 핵은 아니더라도 전술 핵급이나 그 이상급의 미사일들을 포방부 정신으로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고 적이 미사일 몇 방 맞으면 아예 전의를 상실할 정도로 위력을 키울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압력에서 일단 벗어날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제 예산만 넉넉하게 받쳐주면 우리 스스로 중거리 탄도탄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으니 미국이 북한, 중국 대응용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명분이 사라졌고 빼박 일본에 미국 미사일을 배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드 배치 때 봤듯이 중국이 그 난리를 칠 일도 없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지 않으므로 한국은 중러와의 갈등을 피하고 대한민국은 미사일 족쇄까지 벗고 우주 발사체 개발에도 탄력이 붙어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미사일 주권의 수건인 사거리 5000km의 탄도중량 10톤, 마 10 이상의 낙하비행과 요격 미사일 회피가 가능한 괴물미사일 현무 5. 한국의 기술력과 추진력이라면 충분히 개발 가능할 것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는 단순히 한국 미사일의 족쇄를 푼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 이상으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단순히 중국 견제용으로 한국의 미사일 족쇄를 풀어준 것이라면 이미 세계적인 발사체 기술과 고체 로켓 기술을 가진 일본의 재무장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고 대중국 파트너로 한국의 손을 잡아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으로 한국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며 한국은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국방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조만간 일본을 능가하는 국제적 지위에 오를 것입니다. 이미 올랐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